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용접 변형에 대한 이론교육을 조금 준비해 봤는데요. 손선생 용접교실 채널에서 이론교육을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채널은 자격증에 도움되는 그런 이론교육이 아니라 초보 용접사들이 현장에 가서 실전 용접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론교육이니까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방대하다 보니 파트를 용접 전중으로 3가지 파트로 준비하게 되었으니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용접 변형에 대해서 오늘 교육을 할 건데, 이 용접 변형은 사실은 용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용접 변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장에서 RT 용접 이런 식으로 용접 얘기 많이 하잖아요. RT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용접을 하고 나면 품질 검사를 해서 용접사의 품질의 우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라서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용접 변형도 이 품질 검사의 비파괴 검사의 RT만큼이나 되게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용접사가 용접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배관사가 배관 스프를 찾아서 용접 공정이 어떻게 되냐면, 배관사가 도면을 보고 배관 스프를 찾아서 배관 치부를 하고 웰다가 용접을 하고 나면 어때요? 품질 검사를 하고 나면 이제 RT가 불량이 나면 수정도 하고 해서 최종 품질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품질 검사가 끝이 나고 나면 비로소 또 라인 검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라인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 라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라인 검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배관이 틀어져 있다거나 배관이 변형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모든 공정이 다시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RT를 통과하고 용접을 잘했다고 해도 실제로 지금 변형이 생겼다면 이 RT를 통과하고 했던 이런 공정들이 전부 다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변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오늘 교육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조금 해가지고 좀 설명을 좀 이해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이게 우리가 금전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봐도 용접을 하면서 배관사도 비용을 줘야 되고 헬퍼도 월급을 줘야 되고 일당을 줘야 되고 용접사도 일당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모든 그런 RT라든지 이런 공정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최종 검사에서 변형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공사 대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점으로 다시 다 돌아가겠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변형은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금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변형 같은 경우는 3가지 파트로 제가 구성을 해가지고 교육을 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3가지 파트로 구성을 할 거냐면, 우리가 용접으로 쳤을 때 용접 전, 그 다음에 용접 중, 그 다음에 용접 후로 3가지 파트로 제가 구성을 할 거예요. 설명을. 그럼 이 말뜻이 무슨 뜻이냐면, 용접을 하면서 용접 전에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용접을 하는 중에도 변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용접을 하는 후에도 변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옆에 조금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용접 전에 할 수 있는 변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제가 파트별로 이렇게 조금 써놨습니다. 한번 필기 한번 해주시고, 용접 전에 변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사실은 용접을 하지도 않았는데 변형을 잡는다는 거는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용접을 하기 전에 변형을 잡는다는 거는 변형을 사실 잡는다기보다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역변형법. 이 역변형법이 뭐냐면, 우리 책에도 역변형이라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역변형법을 정확하게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역변형법은
내가 용접을 했을 때 실제로 이 배관이 용접 후에 변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변형이 되는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치부를 하는 것을 역변형법이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금 배관 용접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 교육의 이 중점은 배관 용접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역변형법이라 하면 배관 용접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변형이 되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치부를 변형이 발생하지 않게끔 치부를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걸 알기 전에 간단한 여러분들 설명이 좀 필요해요. 우선에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일단 오지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지 포지션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배관이 이렇게 있을 때 항상 열은 가장 높은 곳으로 가요. 가장 최상부로 열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온도, 우리 용접하다 보면 위에가 가장 손이 뜨겁죠. 그러니까 열이 가장 최상부로 가기 때문에 이런 위에가 열이 뜨겁고 온도가 높고, 사실 용접하다 보면 용융풀이 커지거나 이런 느낌들 많이 받았잖아요. 온도가 가장 높은 자리이기 때문이야. 열이 누적됨으로써. 그럼 이런 열이 발생되는 구간이 열은 항상 위로 간다 하는 개념을 우선 알아야 되고, 열이 위로 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용접을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빌드업법으로 용접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용접법으로 용접을 했을 때 배관은 이렇게 이제 원래 수평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용접이 오지 기준으로 용접이 끝나고 나면 좀 과장되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양쪽이 들려서 변형이 오게 됩니다.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용접을 했을 때 이렇게 가운데가 푹 꺼지듯이 V자로 배관이 꺾인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용접을 정상적으로 했는데. 하지만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드 용접 기준으로 용접을 하는 게 이렇게 용접을 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이 위로 가기 때문에, 열이 위로 모이기 때문에 이 최상부의 수축 변형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수축 응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배관이 이렇게 꺾인다고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이 교육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 개념을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배관을 봤을 때 이쪽으로 만약에 A, B가 있으면 A로 배관이 이렇게 꺾였어요. 그럼 어디에 열을 줘야 됩니까? B에다가 그렇게 열을 줘야 됩니다. B에다가.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게 사실 대칭법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나눠볼게요. 그럼 4등분으로 1, 2, 3, 4로 나눴어요. 그럼 1, 2, 3, 4 중에 3번 쪽으로 만약에 배관이 꺾였어. 그럼 어디에 열을 줘야 됩니까? 당연히 3번 쪽으로 꺾였으니까 이 대칭이 되는 2번 쪽에 열을 줘야 된다는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을 좀 들으면 더욱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역변형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역변형법은 우리가 방금 이렇게 꺾인다는 것을 가정을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꺾일 거니까 치부 자체를 이렇게 꺾이지 않게끔 실제로 용접을 해서 수평이 배관이 정확하게 들어오게끔 치부를 하는 게 역변형법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이렇게 꺾일 거니까 예측이죠? 맞죠? 이렇게 꺾일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돼. 결과물입니다. 예상 결과물. 그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치부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실제로.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들리잖아요. 맞죠? 들릴 거잖아? 그럼 실제로는 결과물, 예상 결과물이 어떻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 역변형의 기본 오지 포지션으로 봤을 때 기본 개념이라는 거야. 근데 역변형법은 장점, 단점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방법이에요. 자, 역변형법을 보시면 치부를 할 때 역변형법은 이런 식으로 지금 치부가 될 겁니다.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좀 크게 좀 그려볼게요. 그러면 그림을 좀 가장되게 이렇게 많이 꺾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림을 좀 가장되게 제가 그릴 거예요. 자, 그럼 역변형법을 치부를 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지금 꺾일 거를 예측을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치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용접을 할 때 초보 기준으로 사실은 오버헤드가 용접하기가 사실 치부하기도 좀 어렵고 처음에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순수하게 지금 백 넣어보시면 갭이 넓은 거와 좁은 것 중에 어느 게 좀 떼우기 낫습니까? 사실 좁은 게 사실은 낫잖아요. 나중에 용접이 좀 이래 잘 하셔가지고 내가 좀 테크닉적으로 좀 많이 늘었다 하면 또 거침없이 또 넓은 게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또 개혁하다 보면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넓은 게 그럼 좀 당황스럽긴 한데 사실은 초보 기준으로 사실은 이 좁다는 개념이 사실 의미가 좀 포괄적이지만 그래도 좀 좁은 게 용접하기는 사실 수월한 건 맞거든요. 초보 기준에서. 그러면 역변형을 했을 때 그 어렵다는 여러분들이 초보 기준으로 봤을 때 어렵다는 오버헤드가 어때요? 좁으니까 좋죠? 근데 이 아래 보기 부분이 어때요? 넓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게 여기 용접을 쭉 하면서 어떻게 돼요? 변형이 오면서 이 수축 부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서 좁은 갭을 해서 좁은 갭이라기보다 정상적인 갭을 해서 용접을 하기는 좋지만 결국에는 요 위에 아래 보기 부분 플랫 아래 보기 부분도 실제로는 변형이 됐기 때문에 정갭까지 들어오면서 용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초층 루트부에서 이 변형이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래 보기 부분도 양쪽으로 변형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축을 하기 때문에 정상갭에 들어오기 때문에 역변형법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치부 방법입니다. 그럼 이게 되게 큰 장점이잖아요. 근데 역변형법이 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걸까요, 단점이? 그것도 물론 네,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물론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뭐 생각 잘 안 나죠? 역변형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치명적인 단점이 이런 다른 부분에서 단점이 아니고 이 치부라는 거는 웰다가 혼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배관사 파이프 피터하고 헬퍼도 같이 일하고 용접사도 일하는 이 3인 뭐 원바이원 시스템으로 우리가 보통 배관을 용접을 준비를 하는데 이 치부에 용접사도 관여, 배관사도 관여를 한 상태에서 용접을 하기 때문에 나의 의지는 역변형을 해달라고 해도 사실은 이 같이 관여를 하는 특히나 치부에 가장 많은 중점을 두고 관여를 하는 배관사가 기량이 되지 못하면 못 맞춰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 조건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역변형을 맞추고 싶은데 용접사도 사실은 기량이 안 되는 용접사가 있지만 배관사도 있거든요. 배관사도 기량이 안 되는 용접, 이제 배관사도 이제 초보 배관사가 돼가지고 이제 막 해가 잘 모르는데 역변형이 뭔지도 모르는 배관사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놓고 역변형 해달라 이러면 무슨 소리야 이래버리면 골치 아플 거예요. 맞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박자들이 맞아야지 이 역변형이라는 개념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다는 거. 하지만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초보 용접사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이 역변형에 대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런 역변형이나 이런 변형들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만들어서 이 파이프가 배관이 어느 방향으로 꺾이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고 치부에 관여를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어필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용접을 할 때. 그냥 용접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현장에 가면 항상 얘기다시피 뭐 우리가 테크 그냥 학원에서처럼 테크 그냥 돌려갖고 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매일 지금 제가 오바이드 테크 시키잖아요. 오바이드 테크 하는 것도 이유가 뭐예요? 그 상황에서 그대로 구조물을 그대로 용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바이드 테크를 하는 거야. 그럼 그 상황에서도 그 자리 그대로 역변형 주고 위보기도 테크 치고 아래보기도 테크 쳐가지고 역변형이 된 상태에서 용접도 시작하고 이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역변형이고 두 번째는 홈 각도의 최소화입니다. 자, 이게 제가 이거를 설명을 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배관의 베벨부의 이 홈의 면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요 지금 개선이 이제 베벨 각도가요. 베벨 각도. 맞죠? 여기 전체가 개선의 각도라고 쳤을 때 이 홈 각도의 최소화는 뭐냐면
용접이라는 거는, 변형이라는 거는 용접에 대한 이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형이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맞죠? 금속에 대한 용착량이라든지 필러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홈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이 용접의 변형의 확률이 점점 올라간다는 거야. 그럼 불리하죠. 그럼 실제로 이 홈 각도의 최소화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관 치부를 하기 전에 우리 현장 필드 용접을 하면 배관사하고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학원에서 쭈어 들어가고 각도 30도 전후 31도 이게 아니라, 이 홈의 각도를 최소화시키라는 말은 용접에 문제가 없는, 너무 각도를 많이 죽여버리면 품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LF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각도를 정상적인 30도 전후보다 만약에 조금 더 줄였어요. 각도를 29도, 28도 줄일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용접 품질에 문제가 없다면. 그럼 이 각도를 만약에 좀 줄이면 어때요? 이거보다 지금 각도 차이가 많이 나죠, 실제로는. 그때 용가제 필러 양이랑 이별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변형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 또한 웰다가 배관사한테 어필하셔야 됩니다. 용접을 할 때. 특히나 일반 배관은 상관이 없지만 헤비 배관이나 헤비월이라죠, 우리 두꺼운 배관 이런 거 할 때는 이 용접되는 각도의 1, 2도의 차이에도 용가제 양이, 필러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용접 프로세스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홈의 각도를 줄이는 것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용접을 하시면 해양 플랜트나 일반 플랜트나 이런 데 용접을 하실 때도 어필을 배관사한테 해가지고 각도를 좀 죽이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현장 용접하실 때 변형도 사실 변형이지만 용접의 속도도 되게 중요하고 품질도 되게 중요하고 모든 걸 다 통합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제품을 떼올 때. 근데 오늘은 변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 홈의 각도를 최소화시키면 용접 전에 변형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설명드린 겁니다. 속도가 좀 빠릅니까? 괜찮아요? 네. 자, 두 번째, 구속법과 억제법의 적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책에 보면 우리 자격증이나 이런 시험 같은 거 치면 우리 객관식 문항에 구속법, 억제법, 변형방지법, 스트롱백 이런 거 사실 많이 나와요. 그 부분을 사실 책으로 보니까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간단하게 단순하게 적용시키면, 구속이나 억제라는 뜻은 이 부재가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그것도 사실 변형 방지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준비 작업, 현장 용어로 뭐래? 단돌이라, 단돌이. 현장 용어 알고 계셔야 되고 쓰셔야 됩니다. 단돌이라는데 준비 작업하기 전에 이런 구속법이나 억제법을 이용해서 변형을 방지할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용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용접을, 이제 이렇게 배관 용접을 이렇게 해요. 물론 직관만 있는 건 아니죠. 엘보도 있고 다양한 배관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이해하기 좀 설명하기 쉽게끔 직관으로 설명을 드리면, 용접을 하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역변형도 물론 주지만 예측이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이제 유볼트라든지 서포트라든지 이런 게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구속하고 억제를 굳이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용접을 하면서도 이렇게 억제가 돼 있으니까 어때요? 돌리지 못할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럼 잔류응력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꼭 유볼트나 이런 걸로만 거는 게 아니고, 우리 양중공구, 체인 블록 혹은 레바 블록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현장에 가면 많이 쓰거든요. 체인 탁 당기고 레바로 이렇게 걸고 당기고, 사실은 그게 짐을 옮기는데 원래 사용하는 공구인데, 현장에서는 이제 실제로는 배관 제품에 데미지가 가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걸지는 못하게 해요. 우리 실링 벨트를 이용해서 걸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라도 이렇게 구속 억제를 시켜가지고 또 변형 방지를 하는 방법도 있어. 그 다음에 혹시 스트롱백 혹은 피스라고 혹시 제가 한 번씩 설명하죠. 이 같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피스라는 뜻이 무엇이냐? 피스는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조각. 근데 현장에서 이제 피스테크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철판이나 이런 부재를 조각을 잘라서 임시재를 붙입니다. 피스를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임시재라고, 임시재료, 배관에 들어간 임시재료인데, 우리가 용접을 할 때 이렇게 용접을 하면 이런데 피스나
혹은 브릿지 테크 막 많이 친단 말이에요. 이런 피스를 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피스가 치부에 대신 이렇게 해가지고 치는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용접을 했을 때 이 피스가 부재를 구속시켜 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변형의 방지에 하나의 이 원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트롱백은 뭐냐면, 스트롱백이 우리가 혹시 여기 뭐 CO2 하다 오신 분도 지금 이제 우리가 한 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삼각 공장이나 배관 용접, 철판 용접을 할 때 보면 우리 심 용접이라고 있어요. 뭐 이렇게 CO2 막 때울 때 안에 이런 조선소 블록 용접을 할 때 심 용접을 하는데, 그런데 심 용접을 할 때 보면 이 심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심도 UT죠. 심 용접을 할 때 이 심이 철판이 어때요? 철판이 용접을 하면 철판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집힌단 말이에요. 뒤집히면 안 되잖아. 근데 사실은 심 용접을 할 때 심 용접은 UT 용접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음이 있으면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사실은 거의 많이 당긴단 말이에요. 최대한 길게 당기면서 중간중간에 버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쭉 당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당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이렇게 철판을 걸어요. 우리가 러그라고 혹시 들어보시는 러그 같은 거를 중간에 이렇게 탁탁 우리가 자수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넣듯이 중간에 이렇게 우리 상처나무 이렇게 꼬매잖아요. 중간중간 꼬매듯이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철판에 러그 같은 것을. 이게 스트롱백이에요. 그 얘가 마찬가지로 또 뭐 하는 거예요? 변형을 방지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철판 얘기는 안 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배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관을 기준으로 할 때도 이 피스 대신에 스트롱백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걸어가지고 끝까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가 좋아요? 러그처럼 만들어 놓으면. 중간에 백을 바로 이을 수가 있단 말이야. 중간에 백 좀 더 길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장점도 있다.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뭐 괜찮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 네 번째. 루트 간격의 최소화입니다. 이건 이제 용접 전 방법의 마지막인데, 사실 루트 간격의 최소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 처음에 얘기했던 홈 각도의 최소화와 사실은 맥락이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홈의 각도, 용접의 양이 많이 줄어들수록 이렇게 용접도 맞죠? 변형이 덜 발생한다고 얘기했는데, 루트가 줄어들어도 어때요? 용가지의 양이 많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형의 발생할 확률이 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 루트 간격의 최소화를 좀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처음에 초층에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간격에서 가장 변형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얘를 줄이면 줄일수록 어때요? 그 변형의 발생 빈도는 당연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갭이 많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때요? 품질 문제는 필드에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줄어들면. 우리가 배관샵이라고 해서 배관 공장들 있잖아요. 배관샵장 이런 데 혹시 얘기 한 번씩 우리 뭐 사장님들도 한 번씩 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배관샵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갭을 작게 합니다. 그럼 변형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좀 말이 안 되는 모순 같은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배관샵이나 배관 공장들은 갭을 작게 하는 대신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 보면 눌려 때우기나 뭐 이런 용접들로 해서 이 부재를 내려앉혀서 백비들, 이면비들을 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적용들을, 홈의 각도, 갭의 최소화 이런 적용들을 하는데, 그러면 역변형을 하느냐? 역변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열은 최상단으로 최상부로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로. 하지만 배관 공장이나 샵의 제작장에서는 우리가 로테이터, 턴테이블, 포지셔너 이런 회전체의 공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상단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하면 최상단 포지션이 어때요? 돌면서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그 말 뜻 이꼴 열이 분산화되기 때문에 변형을 방지할 수 있고, 홈의 각도를 최소화시키고 갭을 줄였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할 수 있고. 우리가 아무래도 필드 용접하고는 개념 자체가 많이 틀리거든요. 제품을 많이 양산을 해야 되고, 맞죠? 필드 용접은 정확하게 떼야 되지만 뭐 그런 개념이 있어서 일단은 용접 전에는 이렇게 4가지 적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